11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엔 춘천지방법원의 2022 타경 1486이고 강제경매입니다. 매각 날짜는 2월 20일 날 10시입니다. 홍천군 월운리의 대지만 매각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고 마당에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이 죄입니다. 태양광이 좀 큽니다. 이 태양광이 가끔 가다가 경매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이 태양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번호가 있거든요. 이거 경매로서 내가 샀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1년 번호가 주인으로 돼 있는 거 한전하고 계획이 된 걸 가서 이름을 바꿔야지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건물 매각 조회듯이 이 태양광도 내 계획가 돼서 건물을 내가 살 때 태양광도 같이 살 수 있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지가 170.91평이고 토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감정 가격이 7,200만 원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감정 가격을 5,800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5,800에 시작했다가 4,0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2,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49%라고 하는데 49%가 아니라 34%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대지가 있고 건물은 매각처인데 강제 경매로 해서 1,580만 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1,500 정도를 취하를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강제 경매로 1,500밖에 안 들었어도 이거 취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여서는 땅을 우리가 사고 적당한 건물의 가격을 또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봤듯이 저기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게끔 되면 이종시에 투수님 네이버 블로그 오면은 이렇게 건물 매각 저희의 사례가 대기동 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몇 개가 더 있는 걸 제가 올릴 거고 이제 진천 것도 그거고 제기동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 매각 제외로 하고 건물을 매각을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산 것이 있거든요. 우리 공투로 한 것 중에서 청주시 우암동 것은 건물이 아주 좋은데 2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주고 샀던 거는 거기에 설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돼 있는 거를 내가 안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사서 설정과 가등기를 제가 전부 다 소송을 해서 풀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건 200만 원 싸가지고 산 거고 진천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그쪽 우암동에는 사는 사람이 없이 이제 그분이 사는 사람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설정과 가등기가 있던 거를 내가 안고 사갖고 내가 소송으로 해결한 거고 우리 진천 거 같은 경우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500을 주고 샀던 거거든요. 보면 그건 건물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거 말고 이천에 아주 전원주택이 아주 상당히 좋은 집은 아주 전원주택 잘 진 집은 1,000만 원에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200만 원 정도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보면 2,800을 우리가 3,000 주고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건물까지 다 산다고 했을 때 총 들어가는 것이 한 3,500 정도 해가지고 약 5,000에서 6,000 정도를 주고 매매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계산하고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취하가 안 될 거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함 이렇게 됐고 대시의 건물의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음. 이건 무허가 건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땅은 김재철이가 이전을 해서 김홍진이가 상속을 받았죠. 보면. 근데 이제 홍순이가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68년생이고 여기에 살고 있던 동네인데 이게 보면 오신빌라 그러면 이 동네는 아니겠죠. 이 집은 아닌 겁니다. 상속을 받은 거고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받은 거고 상속을 받은 거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이 그대로 있지 않는 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유자 미상의 수목 및 태양광 설비, 소유권 행사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아까 일면 좀 가격이 내려왔죠.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보시면 여기가 도로가 있고 사거리 도로에 후에 이런 땅이 있는 겁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은 집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본체가 하나가 있고 옛날에 왜 대문에서 왜 머슴들이 살고 있는 방 하나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그런 집이 있고 여기 대문이 있고 이게 뭐야? 주인 마님이 사는 본체가 있고 마당 바깥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태양열이 있고 이런 집이에요. 보면. 여기 보실 겁니다. 이렇게 도로로 다 돼 있고 이쪽이 일부가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리고 이 앞쪽으로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측량해 봐야 되는데 이 항공사진에 이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믿어도 돼요. 도심지에는 틀려도 원래대로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에 맞추고 시골인 경우에는 항공사진으로 해서 제대로 된 측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땅은 거의 항공사진하고 거의 맞는다고 보면 되고 시내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 땅들은 항공사진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옛날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옛날 측량한 대로 거꾸로 맞춥니다. 홍천군청하고 약 직선거리 1km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자동차 거리로 한 10km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태양광이 있고 이게 살구나무 같이 생겼죠, 빨갛게. 여기 대문이 있는 집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대문이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머슴이 사는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담장이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마당에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인데, 그래도 이게 2,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난 참, 뭐 아무리 지금 요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문창고에 있는데 일단은 건물 주인을 상대로 그 아들 상속받은 사람 아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1, 200 정도에 매입을 해서 그거를 사면 한 3,500 정도쯤 총 들어가고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에 이 근처에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아마 별로 안 어렵게 이게 돈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시골에서 집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팔을 때도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조를 받아도 좋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지역에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냐고 물어보기도 좀 쉽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별 협력 공인중개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공주나 부여, 포항 뭐 이런 쪽에 좀 몇 분이 좀 더 오셨으면
좋겠고, 파주, 뭐 그다음에 홍천 이런 쪽에도 공인중개사 좀 하시는 분이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저하고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도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12번째 이번에는 안동지원입니다. 2017 타경 776입니다. 2월 20일 10시에 안동지원으로 갑니다. 여기는 특수 물건이 아니라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런데 땅이 전부 다가 몇 평이냐면 970평이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 진 겁니다. 요 근래라는 얘기 뭐 1, 2년 전에 졌다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20년은 안 넘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보면. 근데 보면 감정 가격이 1억 2천을 보겠다 변경해서 2억 4,900으로 됐는데 이거는 물건이 두 개거든요. 대지하고 농지가 있는데 따로 경매를 했다가 하나를 다시 합쳐서 일괄 경매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500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제가 조금 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물건이 이렇게 보면 1번, 2번, 4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다 매각이 됐고 요것만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토지 건물이 다 돼 있는 건 뭐 보면 있는데 여기 뭐야? 요거는 34%까지 떨어졌는데 점유인이 김용진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예요? 이재상이고 46년생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유권 보전을 이재상이가 했죠. 네. 자, 이걸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보니까 채무자는 이정대죠. 이 건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땅은 아까는 건물이 땅입니다. 땅은 누구예요? 이정대죠. 76년생이죠. 76년생이면 아직 젊죠. 그런데 이정대가 아까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정대가 돈을 빌렸고 땅은 이정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4일 날 소유권 일부를 2분의 1을 처분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뭔가를 봤더니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가처분했다가 소유권 이전을 공유자 이재상 조하자로 했죠. 아까 이재상이가 아버지였죠. 제가 보니까 이정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인인 것 같아요. 부인으로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고 나니까 이거를 바로 가처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네들이 상속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지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축사를 하고 있고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것이 전부 다 물건이 다 경매가 나온 건데 지금 맨 마지막 거 하나 34%까지 떨어진 거가 지금 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 34%까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211번지 하나 하고 221-1번지 하나고 두 번지죠. 번지가 두 개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주택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축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쯤에서 여기는 여기가 높아가지고 이 도로보다 여기가 높아가지고 로드뷰가 이 집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로드뷰를 봤거든요. 위치는 영주시하고 안동시의 중간이에요. 로드뷰로 이쪽 뒤에서 봤더니 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쪽 땅은 좀 높고 요쪽 눈 있는 데는 낮다 보니까 요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낮은 쪽에는 왜 이렇게 캔티르바를 내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야 거실에서 여기 뭐야 발코니식으로 나와 있는 곳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기가 아까 있던 축사부지예요. 집이 깨끗하고 괜찮죠. 내가 보기엔 근래 진 집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엔 20년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집이니까 이거는 올라가서 본 집. 여기서부터 이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이 집이 있는 겁니다. 마당 안에서 집 본 거고 아까 오른쪽 끝에서 로드뷰로 본 거고요. 감정가사가 보는 이게 뭐야? 축사.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토종닭 기르는 것 같아요. 토종닭이 이렇게 많죠. 근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좋고 축사도 있고 집도 좋고 그런데 땅이 970평이라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야? 난 지금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토종닭 기르면서 한 마리씩 잡아먹어가면서 이 집에서 살면서 응?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만 잡아먹어도 내가 보기에는 응? 90달까지 잡아먹겠어. 13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도 안동입니다. 2021 타경 575입니다. 안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2월 20일 10시에 가는 겁니다. 영주시 두산리 농지인데 농지가 7,795평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큰지 몰라요. 7,700평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8,5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농지 연금으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여기 지목이 과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과손으로 되고 여기 뭐야? 4,943평이죠.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이 사람이 임야를 과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임야 10이에요. 보면. 권리 분석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땅이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이것도 임야인데 어떻게 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임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까 집이 지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있는 땅이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풍기에 있죠, 풍기. 네. 여기 보면 동양대학교가 있죠. 동양대학교 교수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몰라요? 진중권 씨. 그다음에 정경심 씨. 아니, 동양대학교 아니에요. 먼저 동양대학교에서 뭐 컴퓨터 들고 나갔다 왔다 이렇게 했던 기억 안 나요? 거기에 있는 그 풍기 인터체인지에 있는 여기 보면 산골짜기예요. 보면 산골짜기다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뭐야? 임야에다가 임야인데 이걸 과수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야? 과수원 뭔지 몰라도 심어놨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집을 질 수도 있고 도로가 있다는 나 있고 연금으로 쓰기가 제일 좋은 그러한 농지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벽돌로 슬라브 집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수리를 해도 여기서 뭐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거 친 거 있죠? 여기까지 로드뷰가 여기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슬라브 칩입니다. 이게.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 올라오는 길이 여기 밑에 여기 이것이 지금 이거하고 이 밑에 땅이 이게 우리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게끔 되면 우리 땅보다 더 올라가는 쪽에는 안전교육장 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뭐 공사를 뭐 속해 갖다 놓고 일로 더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낙찰받은 땅 경계입니다. 이제 로드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동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땅이 9,7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여기 뭘 심어서를 해도 뭐 과수원인데 뭐 임야식으로 뭘 심어도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심어도 뭘 해도 문제가 없고 농지연금으로 신청해도 좋고 뭘로 해도 되지 않느냐. 14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울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타경 1816 해갖고 이거는 2월 21일 10시에 울산지방법원으로 가는데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대지권 미등기 해가지고 경매가 나와서 이 보면 감정가 1억짜리가 4,900까지 떨어졌는데 전용 면적이 16평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월세 주기가 딱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남목지구 1단의 주택조성사업지구 5블럭 1로트 외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질 때 택지를 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안 나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등기 대지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번지수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지분을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지 않습니까? 감정 가격이 여기 뭐 설정을 1억 300에 했고 청구를 8,900을 했다 그러면 이 감정 가격이 저기 보면 1억 거의 가는 건데 어떻게 이게 4,900까지 떨어졌으니 참 요새 아파트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준 은행에서 참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주민으로 연락한 바 세대주 황선화, 황선희 세대원 3명이 전입돼 있었는데 황선희고 제가 보면 위치로 봤을 때도 여기 울산에 여기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뭐야 이거 공장 있는 데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쪽에 여기서 보면 제가 보면 월세를 받기는 아주 좋은 거 아니나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할만하고 투자할 만하죠.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 제주시 한림읍에 전울에서 547평인데 3억 8천이 1억 8천7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2022 타경 4450이고 날짜가 2월 21일 화요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15일 날 우리 그 공투로 낙찰 받은 것, 그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했고, 또 이게 고산리에 낙찰 받은 거, 땅만 낙찰 받은 거, 건물 주인이 한번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15일 날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우리 그 제주도에 그 우리 협력하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다 보고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고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번에 들어갈는지 한 번 더 떨어져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제주도에 70%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다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농지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서인지 49%를 넘어서 34%까지 떨어지는 농지가 나오더라고요. 해볼만 하죠.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제주도도 3, 4년 안에 활발하게 다시 돌아갈 걸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제2공항 만드는 쪽만 좀 거래가 있고 나머지 다른 쪽에는 거래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닐하우스는 제외인데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비닐하우스 잘 만들어 놨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풀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농사는 안 짓고 풀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제대로 농사를 짓기로 제대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위치도 여러분 비양도 있는데 요 바닷가하고도 좀 한 1.42k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한림읍에 그 공투로 낙찰 받은 거하고 근처더라고요. 34%에서 한 번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 공투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6권을 썼는데 지금 다 써놓고 보니까 썼다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이거 6권을 어떻게 다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근데 이제 이 보면 농지경매라는 것을 책을 작년에 썼는데 써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농지법이 확 바뀌어갖고 참 이거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쉽더라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16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뭐야 그 제주도 서귀포시 하회동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서귀포시의 바닥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거는 지분 매각입니다. 49%까지 떨어졌습니다. 필지가 두 필지인데 하나는 3분의 1씩인데 하나는 63평이고 하나는 158평이니까 3분의 1이다 3배 되니까 6, 38 이건 총 한 180평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한 450평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경우에 3분의 1을 사가지고 분할을 요구한다면 현물 분할을 하라고 판사님이 하실 수도 있는 물건이고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안 되고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요것도 좋지, 요 물건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위치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3명 지분인데 여기 3분의 1 지분이 나온 겁니다. 경제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땅하고 여기 한 땅인데 요거는 450평이고 요거는 80평 되는 건데 여기는 뭐 여기 있는 것은 저기 뭐 이게 뭐야? 묘지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졌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묘지가 있는 건데 여기는 묘지가 있는데 저기 뭐야 지목이 안 잘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쪽 곳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여기 산소가 잘라져 있는 건 산소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소 주인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데 이쪽에는 산소가 잘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소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조그만 땅, 이게 180평짜리 땅은 우리가 산소를 없앨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산소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무 산소 있으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민감해하지